봐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이제 다룰 거냐면 지금 9단원이야. 9단원. 뭐를 다룰 거냐면 이제 수열 이거를 배울 거예요. 수열은 수를 나열한 거예요. 오케이? 수를 나열한 거야. 그래? 수를 나열한 거야. 그럼 봐봐. 우리가 수를 나열했어. 이렇게 나열했어. 그러면은 지금 나열한 거잖냐? 수를 나열한 거야. 근데 우리 이런 걸 배워 안 배워요? 안 배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어떤 규칙성을 갖게 되는 수를 나열한 것만 배우겠습니다 라는 거야. 당연히 얘도 수열이라고 해요. 얘도 수열이라고 해.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항이라고 할 거예요. 제1항. 얘를 두 번째 항이라고 할 것이고,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쭉 있겠지? 오케이? 이렇게 나열된 것을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규칙성 없는 건 배우지 않는 거야. 근데 수열은 너희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어떤 자연수 집합이 있어. 1, 2, 3, 4, 5, 6. 어떤 집합이 있지? 그러면은 얘를 어디에 대입하는 거야? 어디에? 실수에. 실수에 대입한 거예요. 대입한 함수입니다 라는 거예요. 1 넣었을 때 뭐 1이 나오고 3이 나오고 5가 나오고 7이 나오고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는 거. 오케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수열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거에 대응되는 수들이 각각 다 있겠지? 그지?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항을 이제 무엇이라고 나타낼 거냐면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어떤 문자, 소문자를 도입해서 밑에 조그만한 글자로 나타낼 거예요. A1 이렇게 나타낼 거고 두 번째를 A2, A3, A4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A라는 문자가 아니고 B라는 문자, C라는 문자, D라는 문자, E라는 문자 어떤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도 상관이 없겠지? X라는 문자를 사용해도 되고 Y라는 문자를 사용해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열을 나타낼 때는 AN에 대해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것은 AN 이렇게 수열 AN 중괄호 하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내 주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냐면 봐봐 수가 이렇게 나열됐어. 1, 3, 5, 7, 9잖아. n번째가 있을 거 아니야? 쭉 가다가 n번째 있을 거 아니야? n번째는 뭐예요? 홀수잖아. 홀수 어떻게 나타내? 2n-1이지? 2n-1이에요. 1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3 나오고 3 대입하면 5 나오고 4 대입하면 7 나오고 그렇지?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이 수열 있잖아. 이 수열 지금 이 수열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2n-1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수열을 이렇게 나타내면 우리가 여기다 뭐부터 대입해 보는 거예요? 1, 2, 3, 4, 5, 6 이렇게 쭉 대입했을 때 나타내는 수의 나열을 뜻합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 n으로 나타내는 거 있지? n으로 나타내면 수열의 전체적인 형태를 배운 거잖냐? 아는 거잖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일반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n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항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 이렇게 나와 있지? 뭐라고 하겠습니다. n번째 항을 뭐라고 나타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일반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가로치고 이 안에 들어간 거 있지? 일반항을 넣어줄 수 있어. 이게 이제 수열의 형태예요. 이게 수열의 형태예요. 그리고 뭐 이제 이게 AN으로 나타낸다. AN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이렇게 주어진 경우가 있어. 수열하고 AN의 제곱 마이너스 AN 이렇게 나타내는 수열이 있어요. 그럼 얘 첫 번째 항은 뭐겠어? 첫 번째 항, 제1항은 뭐겠어요? 여기에다 뭐 대입한 거? 뭐 대입한 거예요? 1 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 대입한 것은 A1의 제곱 마이너스 A1이 뭐가 되는 거야? 제1항이에요.
오케이? 이 수열의 n번째 항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첫 번째 항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뭐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일반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고 문제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이제 이것이 가장 헷갈려 하더라고. 이걸 너희들이 이제 배우지 않아 와서 나도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라는 경우가 많았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가장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일반항은 이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일반항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a,n 하고 3의 n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오케이? 당연히 이렇게 나타냈다면 수열 이렇게 나타내면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나타낸다고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나타내면 반드시 뒤에다가 숫자를 언급해줘야 돼요. n에 대한 기호의 뜻을 언급해줘야 돼. 그래서 1대입했을 때, 2대입했을 때, 3대입했을 때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수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어떤 규칙성을 갖는 이 수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 시작하냐면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해요. 오케이?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해. 그 뒷페이지 넘겨보면 뭐가 있냐면 지금 이게 있었어. 아까 전에 뭐랑 똑같다고? 자, 연수집합에서 실수집합으로 보내는 함수와 같습니다 라고 했지. 오케이? 알겠지? 이것도 너희들이 기억해 주고 있어요. 그럼 등차 수열을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을 할 거예요. 당연히 수열에 대한 문제는 잘 안 나와. 수열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수를 나열한 거다. 그리고 뭐다? n번째 항을 뭐라고 부른다?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세 번째, 수열 이렇게 나타내져 있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것 자체가 일반항이니까 수열의 형태는 여기다가 1대의 방어, 2대의 방어, 3대의 방어 이런 형태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너희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이제 등차 수열을 할 거예요.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나도 이제 지금 궁금한 게 갑자기 궁금한데 등차잖아. 등차. 이 등에 이게 이제 한문이란 말이야. 한문. 등. 카트를 등일 것 같고 차. 그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차이일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건 내가 이제 한번 봐보고 한문을 봐보고 다시 얘기해 줄게. 근데 등차 수열이다 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거야. 어떤 수열이 있어요. 3 7 숫자가 별로 안 이뻐. 4, 7이 가장 이쁜 숫자였냐? 4월 7일 내 생일. 봅시다. 4, 7, 11, 15, 19, 23. 그래요? 아까쯤에 3으로 할 때가 맞았구나. 3으로 하고 잘못해버렸네. 30도 해야 되는데 3도 하면 뭐가 돼? 10, 13, 16, 19. 지금 계속 일정한 수가 뭐합니다 라는 거예요? 더해줍니다 라는 거예요. 일정한 수가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이 다음항과 전항의 차이가 항상 3으로 일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봐보자. 얘를 첫 번째 항 A1이라고 나타낼 거고 A2라고 나타냈을 거고 A3, A4, A5, A6라고 나타낼 거야. 그러면 당연히 n번째 항도 구할 수 있겠지. 우리가 n번째 항을 어떻게 구한가 봐보자. 오케이? 어떻게 구하냐면 두 번째 항 봤더니 첫째 항에다가 3이 한 번 더해졌어요. 세 번째 항 봤더니 첫째 항에다가 3이 몇 번 더해졌어요? 2번 더해졌어요. 그렇지? 네 번째 항 봤더니 첫째 항에다가 3이 몇 번 더해졌어요? 3번 더해졌어요. 그럼 당연히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3이 몇 번 더해지겠습니다? n-1번 더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봐봐. 2일 때 1번, 3일 때 2번,
4일 때 3번이지? 3번 더해졌잖냐? 5일 때 여기에다가 하나, 둘, 셋, 4번 더해졌잖냐? 그지? 6일 때 하나, 둘, 셋, 넷, 5번 더해졌잖냐? n번일 때 몇 번 더해지겠습니다? n-1번 더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나타내 보겠다라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나타내 볼 거야. 첫째 항을 뭐라고 놓겠냐면 A라고 놓을게요. 오케이? 여기에서 이런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 항들 간의 차이가 일정하지, 거리가 일정하네. 거리를 뜻하는 영어가 뭐야? 거리를 뜻하는 영어가 뭐예요? 그래, 디스텐스. 그러지? 이 D의 약자를 가져와서 D로 나타내요. 오케이? 그래서 D야. 여기다 그 다음 게 뭐가 더해져요? D가 더해지네? 그럼 A 플러스 D가 되고 또 D가 더해지지? A 플러스 2D가 되고 n번째는 뭐가 되겠습니다? A 플러스 n-1D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배우는 거야. 일반항을 배워요. 일반항을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일반항을 딱 보면 그 수열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 왜? 1, 2, 3, 4 대입하면 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n-1D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등차 수열 일반 첫 항에다가 D를 n-1번 더한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일반항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항을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등차 수열은 항들 간의 차이가 계속 일정하다라는 거야. 원래 교과서에 나온 정의는 뭐냐면 일정한 수가 계속적으로 더해지는 수열이에요. 오케이? 일정한 수가 계속적으로 더해지는 수열이야. 그러면 항들 간의 차이가 일정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한번 봐보자. 뭐냐면 A2랑 그 전항의 차이가 항상 D로 일정해요. A3와 그 전항의 차이가 D로 일정해요. A4와 그 전항의 차이가 D로 일정해요. 쭉 나열해 봤더니 AN번째는 AN-1번째가 D로 일정해요. 이 차이가 D로 일정해요. 오케이? 이거를 순서대로 대입한다라고 해서 축차 대입이라고 하는데 쭉 대입해서 얘를 뭐 했냐면 더해봤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야. 수열하면서 다 더해봤더니 재밌어지네.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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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질 거야. 그렇지? 지금 무엇만 남아있냐면 AN-A1은 D가 몇 번 더해진 거야? 1에서부터 n-1번까지 있잖아. D가 몇 번 더해진 거예요? n-1번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n-1D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 항을 A라고 그냥 정의 내린다면 첫째 항을 이것을 A라고 정의 내린다면 이 항 시켜줬더니 일반항 나오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오케이?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 항에다가 D를 몇 번 더해줍니다? n-1번 더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이 일반항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았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연습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공차를 구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공차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등차 수열을 통해서 어떠한 성질들을 가지는데 그 성질은 어떠한 성질이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먼저 이거부터 해볼까? 등차 수열에 공차를 구해볼 거야. 이 항들이 주어져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항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있다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보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인 거야. 이 수열이 A3이 사고 A10이
53이에요. 이때 일반항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일반항을 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해줘야겠어요? 일단 뭐부터 찾고? 공차부터 찾아주세요. 공차. 공차. 근데 공차가 왜 공차인지 아냐? 그 가면 공차 있잖냐? 옆에 공차. 아, 미안해. 그만할게요. 자, 공차 어떻게 구하냐? 하는 것은 한 번씩 나 이거 한 번씩 하긴 하는데 공차 얘기를 한참 설명해요. 그랬더니 뭐가 돼? 이게 두 개 빼면 얼마 차이 나? 그렇지. 7D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53 마이너스 4는 7D네. 5 뭐가 돼? D는 뭐가 되겠습니다? 7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 번째 항은 이거잖냐? 첫째 항 플러스 2D잖냐? 그렇지? 2D잖냐? 그러면 얘가 7이니까 첫째 항은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일반항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마이너스 10에 n 마이너스 1 D가 뭐냐? 7.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정리해 줘봤더니 지금 봐봐. 정리해 줘봤더니 7n 마이너스 17 이렇게 나온 거 보여요? n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에요. 1차식이야. n에 대한 1차식이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봐봐. 우리가 이제 일반항 구하는 거 알았지? 어떻게 구하는지 알았어. 빨리 구하는 법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n에 대한 1차식이야.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은 아까 처음에 자연수에서 실수로 대응시키는 수열은 함수와 똑같다라고 했잖냐? 그렇지. 그런데 등차 수열은 뭐냐면 1차 함수인데 정의역이 뭐인 거야? 그렇지. 정의역이 자연수인 1차 함수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기울기가 뭐가 돼요? 1 증가할 때 일정한 수가 증가하잖냐? 1 증가할 때 일정한 수가 증가하잖냐? 그때 기울기가 뭐가 돼요? 공차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1차 함수인데 정의역이 뭐인? 자연수인 1차 함수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차가 뭐가 돼? 그것의 기울기예요. 그럼 봐봐. 너희들이 이제 이 식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봤더니 이렇게 바꿔지네.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라고 쓸 수 있어요. n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에요.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야. 오케이? 근데 n 앞에 붙어있는 이 계수가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잖아. 이게 뭐? 공차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이렇게 풀었잖냐? 이렇게 풀었잖아. 공차는 너희들이 어떻게 찾는 거 알았지? 7. 그럼 우리가 등차 수열, 공차가 7인 등차 수열은 바로 어떻게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AN을 그냥 바로 7n 플러스 네모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7n 플러스 K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일반항 찾을 때 우리가 이제 굳이 막 이렇게 세울 필요 없이 일반항 이렇게 공식 이용할 필요 없이 어떻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뭐 대입했을 때? 3 대입했을 때 4 나와야 돼요? 3 대입했을 때 4 나와야 돼요? 3 대입했을 때 4 나오려면 K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17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희들이 기억하는 거야. 등차 수열은 뭐이기도 합니다. n에 대한 1차식. 오케이? 1차 함수인데 정의역이 뭐가 되는? 자연수가 되는 1차 함수. 근데 기울기가 뭐입니다? 공차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얘를 어떤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냐면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혹시 일반항이 이렇게 주어졌어. 이 수열은 어떻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공차가 뭐고? 5고. 그렇지? 기울기 공차잖냐? 얘네 붙어있는 계수가 공차잖냐? 공차가 5고?
초탕이 뭐임? 1 대입해야지. 초탕 1 대입해야지. 그렇지. 마이너스 5인 등차 수열입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도 이제 해볼 수 있냐면 등차 수열에 대한 것은 이제 끝났어. 근데 등차 수열의 형태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봐보자. 우리가 등차 수열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등차 수열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 수열을 나타내려면 첫째 항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등차 수열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봐봐. 첫째 항을 어디에 주냐에 따라서 그리고 얘를 몇 칸 뛰냐에 따라서도 등차 수열이 만들어집니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첫 번째 항이라고 했는데 이 네 번째 항부터 수열을 새롭게 만들어도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네 번째 항부터도 뭐씩 계속 더해지니까 계속 3씩 더해지는 수열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등차 수열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생각해 줬어. 첫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두 칸씩 띄어도 이거는 뭐가 돼요? 등차 수열이 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그러면 혹시 이렇게 가져와 보자. 이렇게 가져와 보자. 나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너희들이 이렇게 세 개 묶었어. 이렇게 세 개 묶고 이렇게 세 개 묶었다. 그러니까 A1, A2, A3 A2, A3, A4 A3, A4, A5 순서대로 이렇게 세 개씩 묶어가는 거잖냐. 이렇게 묶은 것들도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어 없어? 있어? 왜? 왜 등차 수열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세 개씩 묶었잖냐. 그러면 여기에다가 D니까 3D 더해지는 거야. D니까 3D 더해지는 거예요. 일정한 수가 계속적으로 더해지는 수열이네. 이렇게 묶음을 잡아도 무엇이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희들이 기억해 주는 거야. 등차 수열에 등차 수열을 더해도 요거는 등차 수열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1차 함수에다 1차 함수 더하면 1차 함수잖냐. 그렇지? 뭔 느낌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런데 등차 수열을 곱해서 등차 수열 돼야 안 돼요? 등차 수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등차 수열이 안 돼요. 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얘가 상수함수인 경우. 그러니까 1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계속 0이 더해지는 수열이잖냐.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맞지? 일반적으로는 안 되지만 얘가 이제 일정한 값이 계속 나오는 경우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다가 이게 방금 전에 한 얘기랑 똑같은데 어떤 상수 배했어. 그럼 얘도 등차 수열이 돼야 안 돼요? 되지? 1차 함수에다가 5배 했어. 근데 1차 함수야 아니야? 맞지? 그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2차 함수 같이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야? 등차 수열에다 등차 수열을 더한 거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너희들이 등차 수열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라는 것은 기억해 주세요. 알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등차 수열이 다음에 나오는 게 등차 수열에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다. 라는 거야.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간혹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한 적은 있을 거야. 뭘 계산할 때 이렇게 생각했었냐면
이 대칭성에 대해서 대칭한다면 한 가운데 값 곱하기 그 대칭축 곱하기 만나는 점의 개수 했잖냐? 기억이나? 사인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게 파이야. 코사인 함수네, 파이면. 근데 이제 이 값, 이 값 4개를 더하래. 그럼 이거 어떻게 더 있어? 파이가 4개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 파이에서 얼마 뺀 거, 더한 거. 얼마 뺀 거, 더한 거. 상쇄가 되니까. 파이가 4개 있습니다. 라는 거랑 똑같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느낌이 나와요. 하나의 값에서 일정한 거리가 똑같이 떨어졌으니까. 똑같이 떨어졌지? 그러면 봐봐. 4랑 16이랑 더했어. 4랑 16이랑 더했더니 가운데 거에 몇 배가 돼요? 2배가 돼요? 그렇지? 그럼 우리가 이제 혹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돼. A 지우고 합시다. 이따가 우리가 A, B, C가 등차수열을 이뤄요. 어떻게든 등차수열을 이루어. 그런다면 항상 성립하는 게 있어. 뭐가 성립하냐면 이게 등차수열을 이룬다면 얘가 이제 A 플러스 D일 것이고 얘가 A 플러스 2D가 되겠지? 그러면 가운데 거 2배 했더니 이거 2개 더한 거랑 같아 안 같아? 같이. 등차수열의 한 가운데네. 그래서 이 가운데항의 2배는 양 끝항의 합과 같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등차 가운데 있지 중항 이렇게 부를 거예요. 오케이? 등차 중항이란 뭐냐라는 것은 가운데항의 2배는 양 끝항의 합과 같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 이렇게 응용할 수 있어. 나한테 A1 플러스 A4 플러스 A7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거는 어떻게 놓을 수 있느냐라는 거지. 지금 세 칸씩 떼어졌잖냐? 이것도 등차수열이 돼야 안 돼? 되지? 3D 되지 거니까.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양 끝항의 합은 가운데항의 2배와 같습니다. 라는 거야. 이거 2개 더한 게 2A4야. 이거 2개 더한 게 2A4야. 그 말은 즉 3A4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조금 어렵게 써볼까? 어렵게 써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A1, A2, A3, A4, A5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놓을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것도 똑같네? 어떻게 놓을 수 있어요? 2개 더하면 얘 2배고 2개 더하면 얘 2배예요? 결국 A3이 몇 개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몇 개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지. 5개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등차 중앙이에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등차 중앙이다 라는 거는 세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가운데항의 2배는 양 끝항의 합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설명은 끝나고 합 못하겠네? 합 못해? 합 안 할게요. 대신 봅시다. 여기 있는 문제는 내가 거의 다 풀어주고 끝낼게요. 오케이? 풀어주고 끝낼게. 예제는 거의 다 풀어줄게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봐보고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보고 이 문제들을 예상은 했으나 합까지 못할 거라는 거야. 너희들 센 봐보면 지금 내가 지울 동안 센 한번 봐봐. 센 봐보면 단원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원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오케이? 묶여 있으니까 생각보다 숙제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냐? 네. 봅시다. 예제 1번 봅시다. 예제 1번 봐보면 첫 항이 뭐가 되냐면 5가 되고 10번째 항 10항이 뭐가 되겠습니다. 68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등차 수열의 15번째 항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차만 구해주면 충분하잖냐?
공차는 A10-A1은 몇 개 차이 나요? 9D만큼 차이 납니다. 68-5지 뭐가 돼요? 63. D는 뭐가 돼요? 그렇지. 그러면 A14는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첫 항에다가 몇 개 더해준 거야? 13개 더해준 거예요. 공차를. 그렇지? 13개 더해줘야 14번째가 되겠어요? 15번째 항 구하는 거예요. 15번째는 뭐 그럴 수도 있지. 14개 더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네. 봅시다.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 봤더니 A7이 70이고 A 뭐가 12, 61이에요. 이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인가 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이걸 찾아주기 위해서는 일일이 나열하는 것도 있는데 일반항을 통해 찾아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일반 n으로 표현해져 있으면 n이 그 식이 음수가 되는 n의 값 구해주면 되는 거잖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항 찾는 거야. 일반항은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했지. 그럼 일단 뭐부터 구하고? 공차부터 구해요. A10-A7은 3D예요. 그러니까 70-61. 좀 이상하지? 61-70이에요. 61-70. 마이너스 9라서 D는 뭐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일반항 A에는 우리가 첫 항 플러스 n-1 D지 않냐? 근데 첫 항 플러스 n-1D 이렇게 구하잖냐? 근데 어떻게 구하는 게 좀 더 빠르다고? 3n 플러스 k 형태로 나옵니다 라는 거야.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러면 첫째 항 구하는데 뭐 굳이 구할 필요 없이 뭐 대입했더니 10 대입했더니 61 나와야 돼요? 그럼 k가 뭐겠어? 10 대입했더니 61 나오려면 10 대입했더니 61 나오려면 k가 뭐가 돼요? 91이에요. 이게 뭐가 되겠습니다?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n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음수가 되는 n의 범위 구해주면 충분하겠어요? 이 항은 시켰더니 3n은 91보다 더 크네. n은 3분의 91, 30점 얼마보다 더 커요? 그 말은 즉 최소 n의 음수가 되는 최소 n의 값은 뭐가 됩니다? 31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이제 2번 보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다. 세 수의 합이 12이고 곱이 28일 때 세 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세 수가 등장했을 때 우리가 등차 수열 당연히 이렇게 잡아도 돼.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잡아도 되잖아. 근데 세 수의 합이 주어져 있잖아. 세 수 합이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잡는 것보다 어떻게 잡는 게 더 편하냐면 가운데를 그냥 A라고 잡고 그 전항을 A-D라고 놓을 수 있겠지. 그 다음 항을 A 플러스 D라고 놓을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등차 수열 세 수의 합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12. 그러면 곱은 뭐가 되겠습니다? 28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A 나오고 D 나오니까 우리가 세 수를 구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렇게 세 수가 나왔으면 A-D, D, A 플러스 D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근데 네 수가 나왔으면 어떻게 잡는 게 편하냐면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잡는 게 좋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 수에서 공차는 뭐야? 지금 이 숫자 이렇게 되어있잖냐? 이 공차 뭐야? 그렇지. D가 아니지? 오케이? 너희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이거야. D가 항상 공차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잡아뒀다면 공차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 D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를 주의해 주세요. 오케이? 알겠지?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 D라고 공차는 아니다 라는 거지. 문자일 뿐이야. 어떻게 잡든 문자일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마지막은 뭐냐면, 이게 이제 조화수열이다라는 건데, 봐봐. 조화수열이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 8분의 1. 이거 봐봐. 수열의 규칙성 있지? 규칙성 있잖아. 역수를 취했더니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역수 취했더니 2, 4, 6, 8이지 않냐?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더해지는 수열이지? 이렇게. 역수를 취했더니 뭐가 되는 거? 등차 수열이 되는 수열을 뭐라고 부르겠습니다? 조화수열이라고 좌가 아니고 조화수열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미안해. 조화수열. 그래서 좋았나봐. 봅시다. 조화수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봐보자. 이 문제를 봅시다. 예제 3번 봅시다. 엄마. 예제 3번 봤더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제 3번은 15분의 1과 3분의 1 사이에 A, B, C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 조화수열을 이룰 때 A, B, C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조화수열은 뭐라 그랬어요? 역수를 취했을 때 등차수열이 되는 거. 그러면 A, B, C가 되는 것을 대충 찾아줄 수 있어?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 3이 되는 거잖냐? 얘가 등차수열이지? 그지? 그러면 이 가운데 항은 뭐가 돼요?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이 가운데 항이겠지? 9네.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이게 일단 얼마씩 커졌어? 6 커졌으니까 30 커진 게 되겠지? 거꾸로 하도 상관없지 않냐? 이쪽도 등차수열이고 이쪽도 등차수열이니까 6, 12예요. 그러면 이제 A, B, C는 12분의 1, 9분의 1, 6분의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조화수열은 정식 교육과정은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는 있어. 앞에서 내가 상용로고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했잖냐? 상용로고는 교육과정에서 좀 빠졌어. 그렇게 깊이 다루는 건 빠졌는데 교육과정이 있긴 해. 있긴 해. 상용로고라는 게 용어가 있어. 근데 정수분을 소수분을 막 깊이 다루는 문제들은 좀 빠졌어요. 근데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수열을 배웠지 않냐? 그러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조화수열의 용어는 나오지는 않을 거야. 나온다면 역수를 취했더니 등차 수열이 됩니다 라는 것을 명확히 언급해 줄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